갑, 기가 만나면 토가 되죠. 그 다음에 을, 경이 만나면 금이 되고, 병, 신이 만나면 수가 되죠. 정, 임이 만나면 목이 되고, 무개가 만나면 하가 되잖아요. 맞죠? 자, 이걸 우리가 천간합이라 그러는데, 천간합은 예를 들어서 갑기가 만나면 토가 되는 오행이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행이 변하진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기가 만나면 토가 되고, 을경이 만나면 금이 되고, 병신이 만나면 수가 된다는 이런 말이 이 오행이 바뀐다는 말은 아니고, 천간은 무슨 자리예요? 천간은 내 정신을 의미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합은 정신적인 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신의 합이라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오행이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갑목은 남자로 표현하고 기토는 음이니까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갑목의 남자와 기토의 여자가 만나면 이 토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을목의 여자와 경금의 남자가 만나면 금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육친으로 한번 보세요. 육친으로 이해를 하시면 갑목의 남자와 기토의 여자가 만나면 갑목한테는 토가 뭐가 돼요? 재성이 되죠. 그죠? 기토는 토가 비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이 갑목 입장에서는 재성으로 생각이 많이 치중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고, 기토에서는 내 비겁으로 생각이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갑목의 남자는 기토를 바라보며 여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재성이 우리가 육친으로 한번 보자고요. 일단 재성은 우리가 재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공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는 육친으로 해석을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재성은 내 여자인 것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토일간에서 기토가 비겁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는, 비겁은 뭐죠? 나와 형제, 자매를 뜻하는 육친이 되겠죠. 그러면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토의 생각으로 많이 변화된다는 말이지, 이게 오행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남성이라면 이 재성의 생각이 많아지겠죠. 이게 올해는 뭐 재물의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 여자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답을 짓지 말라고요.
재성이니까 무조건 돈이라는 학답을 짓지 마시고,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재성에 대한 재물의 상황이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집에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정신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생각도 하셔야 돼요. 혹은 내가 아직 솔로라면 여친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어떤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 이게 사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근데 내 사주에 안에 기토가 있다면, 얘하고 만나서 토의 성질이 되는데, 이걸 여기다 맞춰 끼우지 마시고, 이거는 맞춰 끼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춰 끼우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게 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라면 이쪽으로 생각이 많이 치우쳐지는 거고, 여자라면 비겁의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풀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주를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주를 보고 좋은 쪽으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추천을 해주는 거라고요. 제가 앞번에 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운은 좋은 게 하나 있고 나쁜 게 하나 있고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을 하는 것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추천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면 이걸 피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최소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지. 어떤 사건, 사고를 가지고 이 사주를 대입해서 맞다, 안 맞다 하는 그거는 사주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예가 한번 봐요. 을목이라는 마이너스죠, 이게.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여자와 경금이라는 플러스잖아요. 경금이라는 남자가 만나면 금의 결과치로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금이 뭐가 돼요? 목은 간생이 되겠죠? 경금은 금을 바라보면 비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목이라는 여자는 경금을 만났을 때 내 남자 생각이 많거나 혹은 직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업도 되는 거고 또 내 명예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경금이라면 비겁의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걱정이. 내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간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얘 걸 한번 봐요. 자, 병화와 신금이 만났다면
수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병화는 수가 뭐가 됩니까? 간이 되죠. 간생이 되잖아요. 신금은 수가 뭐가 돼요? 식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병화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내 직업적 생각이 많아지는 수도 있고, 신금은 식상이잖아요. 식상. 그러니까 내 재주를 걱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육친으로 보면, 만약에 신금이 여자라면 얘를 만나면은 식상이 뭐가 돼요? 여자한테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 쪽으로 생각이 많이 치우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꼭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양이지만 병하일간에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병하일간의 여자라면 이 간성은 뭐가 돼요? 내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대해 이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정하일간이니까, 자, 보세요. 이 정하와 임수가 만나면 결과물이 뭐가 되죠? 목이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남자니까 정하일간의 남자는 임수를 만나면 목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인성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남자한테는 엄마도 되겠지만, 뭐 어떤 자격증에 대한 생각도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올해 만약에 임수를 만난다면 이런 모친과 내 어떤 삶의 자격증 도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모친이 계시다면 엄마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화가 남녀에 상관없이 이 정화를 만나면 뭐가 돼요? 이게 식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했죠. 내 재주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할까 말까라는 걱정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이 결과물은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천간과 천간의 글자가 만난다면 어떤 결과물이 한 개가 나오겠죠. 이런 토, 금, 수, 목, 화라는 결과물이 한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결과물에 생각이 치우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이 치우친다고. 자, 그러면은 올해 거 한번 보자고요. 올해 갑진년이죠. 자, 갑진년인데 이 갑목과 합이 되는 건 뭐죠? 기토가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 사주에 기토가 있다면 이거 어느 자리든 상관없어요. 일간이든 월이든 연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있다면 이 갑목에 대한 생각은, 이 갑목이라는 거는, 이 목은 우리가 봄의 상징이잖아요. 봄의 기운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이 목을 활용하지 못하고 토라는 생각에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정화일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기토가 있어요. 사주에, 천간에. 그러면은 이 갑목은 저한테 어떻게 돼요? 인성으로 오겠죠. 인성으로 와야 되는데 이 인성의 생각보다는 저한테는 토가 식상이 되잖아요. 이 식상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아침에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시원찮을 겁니다, 아마. 이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볼 거예요, 내년 거. 올해 갑진년이니까 내년에는 을사년이죠. 25년이. 그러면 을이 왔잖아요, 을목이. 그럼 내 사주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게 금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행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은 저는 경금도 있어요, 사주에. 그럼 내년에 이 을목이라는 거는 저한테 인성운으로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제가 정화일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정화일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을목은 저한테 인성운으로 와야 되는 건데 경금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인성운이 오는 게 아니고 금은 저한테 뭐가 돼요? 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재물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년에 저는 아마 이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하와 지지가 지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나타냄이 틀리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간의 합이라는 거는 어떤 글자와 만난다. 이 만남이 이 간목과 기토가 온전히 토에 바뀐다는 게 아니고 천간이라는 자리와 지지라는 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장간도 있죠. 이거는 제가 앞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내 속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난다면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육친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그죠? 온전히 간목에 대한 목의 기운과 이 토자다요. 토의 기운이 만나면 내 생각이 토의 생각으로 바뀐다. 아니면은 내 생각이 토 쪽으로 치우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천간합의 비밀이고 천간합의 이해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합이 무게가 만나면 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토와 개수가 하로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하에 대한 생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변한다. 이런 거지. 이 무토와 개수가 하의 오행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만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그래서 항상 운이 중요한 거예요. 운이. 제가 그랬잖아요. 운이 좋은 사주는 제가 그랬죠. 없습니다. 완벽한 사주는 없어요. 그리고 나쁜 사주도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운이 어떻게 흘러오는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주 상담하다 보면 내 사주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어떻게 내 사주에 간섭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좋은 사주라고 좋고 나쁜 사주라고 나쁜 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커피 한잔 하시고 생수가 뭐 드시든지 커피 한잔 하시고 2교시 때 제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커피 한잔 하세요, 먼저.